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이에요. 신념의 마력.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거울의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거울의 기술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많이 쓰였던 기술이고요. 지금도 많이 쓰시는 기술이에요. 보통 연예인분들이나 정치인분들이 많이 쓰세요. 그리고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많이 하는데, 보통 요즘에는 근데 뭐 영업하시는 분만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직종에서 영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병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은행에서도 그렇고 다 영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들이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거울의 기술이 내 잠재의식의 힘을 키우는데, 발달시키고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거울의 기술을 쓰셨던 분 중에 유명하신 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이분이 많이 쓰셨다고 해요.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중요한 연설을 하지 않으셨대요. 어떤 중요한 연설을 하실 때 항상 거울을 보고, 전신이 보이는 거울에서 보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식 연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연설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 정도로 거울의 기술을 이용을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러한 거울의 기술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잠재의식의 힘을 훨씬 더 커지게 하고요. 대중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에너지의 힘을 발산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울에 서서 그런 연습을 하고 내 다짐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잠재의식의 힘을 더 크게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술을 이용한 보험 세일즈맨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먼저 거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큰 고객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거울의 기술에 그 힘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큰 고객이고 아니면 대기업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 오더를 받으려고 가고 미팅을 하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또 약간 두려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그것을 내 물건을 팔려고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거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대요. 똑같이 그리고 나서 고객을 만나러 간대요. 그러면 거의 그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 정도로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키워주고, 그리고 또 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 힘을 불러일으켜 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거울 기술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울의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거울 앞에 서서, 전신 거울이면 더 좋고요. 아니면 반신이 보이는 그 거울 앞에 서서 정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꾸부정하게 아니면 대충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을 때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배에 힘을 주고 가슴을 펴고,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꾸부정하고 있으면 왠지 처지고 기운이 없어요. 정자세에서 가슴을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배에 힘을 주고 그렇게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부터 내가 내 안에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큰일을 앞두고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심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정말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내 안에 할 수 있다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구상하는 일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심호흡을 하라는 거죠. 심호흡을 하면서 내 안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그 원하는 목표를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원하는 그런 구호나 아니면 표어 같은 거, 슬로건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 안에 내 자신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내 자신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거울의 활용법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자신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신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 잠재의식에 계속 각인되면서 그 잠재의식의 힘이 커질 수 있도록, 그 힘이 발산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려운 누군가를 만나고 뭐 까다롭거나 아니면은 뭐 카리스마 장렬하는 그런 포스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왠지 기죽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자신감 있게 의연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그러한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계속 매일매일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내 생활 속에서도 나오고, 그런 마음가짐이 뭐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행할 때, 말할 때도 그렇고 자세에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 생활 속에서도 내가 외적으로 풍겨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항상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왠지 잘할 것 같은, 일을 맡기면 왠지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풍기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 발표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나 이러한 원하는 물건이나 원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 이야기는 다른 책, 그 빨간 책 소개해드렸을 때, It Work라고 빨간 책 소개해드렸을 때 거기서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힘을 북돋아주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데, 부정적이거나 시샘을 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비웃거나 안 될 거라고 미리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자신감을 상승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시켜주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들으면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면 기분이 좋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좋다, 될 수 없다, 미리 포기해라, 뭐 시간 낭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도 안 좋지만 내 자신감이 하락하는데 일조하는 그런 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내가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어떤 목표나 아니면 어떤 원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에머스는 사람의 눈에는 자신의 지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의 자기 지위를 눈 속에 담고 다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보여주는 강렬한 눈의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거울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 네. 내가 자신감 있게 어떤 무언가를 행할 때
그 자신감 있는 그런 자세나 행동이나 거기서도 나오지만 말투에서도 나오지만 눈빛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눈빛은 정말 어떤 그 힘이 느껴지잖아요. 얼굴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 눈에서 힘이 느껴지거든요. 얼굴 표정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것처럼 내가 자신감 있게 하느냐, 자신감 없게 하느냐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얼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위가 느껴진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머슨의 글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에머슨의 글은 제가 예전에 스스로 행복한 사람, 그 책을 쓰신 작가분이시거든요. 그 책이 참 지혜로운 글들이 참 많거든요. 그 책도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분의 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서 직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어떤 내 안에 그런 잠재의식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직감이잖아요. 그래서 직감에 대해서 책도 따로 나오는 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직감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힘이 정말 나를 키우고 성장시키는데, 그리고 또 내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발달시키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알아가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직감에 대해서 나와요. 직감에 대해서 잠깐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직감의 의지에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뛰어드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직감이라기보다는 갑자기 떠오른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진정한 직감은 자기 일과 직간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이며, 그것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힘과 함께 어떤 것에 대한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에 어울리지 않는 일에 뛰어드는 것은 분명 현명한 일이 못 된다.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열망을 품고 있다면 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마음의 기술은 정상으로 가는 여러 갈래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계획을 세웠든 간에 반드시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실천 계획을 세워야지,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자세한 지식을 터득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직감이 딱 떠올랐다고 해서 뭐 그것을 가지고 뭐 내가 어떤 일확천금을 얻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는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더 쌓을 수 있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그것을 차곡차곡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이 필요해서 약국에 가잖아요. 그래서도 무조건 아무 약이나 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내 몸의 상태를 잘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관련된 약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하고 내 직관을 이용할 때도 내가 그 정도의 그런 밑바탕이 되는 지식과, 그리고 또 그러한 관련된 일을 경험해 보든가,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거기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또 그것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직관이고 잠재의식인데, 그러한 것이 밑바탕에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딱 떠오르는 것은 그냥 허황된 꿈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잘못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직관을 제대로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또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도 내가 실천하고 그것을 행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결과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작가님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배관이 세탁실에 그 배관 되는 물 빠지는 곳이 저기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계속 그 가까이에 있는 그 배관 수리공은 조금 투덜거리면서 한참 있어야 된다 그러고 다른 사람 먼저 해줘야 된다고 하고 지연시키고 한참 기다려야 하고 또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여서 배관공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러한 이제 마음의 훈련을 하고 하면서 마음을 다시 생각을 바꾼 거죠. 배관에 대한 생각을 자신이 그전에는 안 좋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관공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바로 잡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세상의 모든 수리공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다. 내가 불렀던 사람만 유독 까다로웠을 뿐이지 그에 대해서는 잊자. 배관공은 다른 모든 수리공들은 다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을 생각을 하고 가다듬고 그리고 이제 하수관 도매법을 하는 친구분이 있었나 봐요.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달라고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대요. 했더니 이 사람도 바쁘다고 그러면서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제 급하게 와줘야 하는 상황이면 되도록이면 빨리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끊고 나서 이제 되도록 빨리 와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고맙다고 고마운 마음의 표현을 하고 그리고서 끊었어요. 그랬는데 끊고 나서 15분 만에 현관문이 뚝뚝 두들기는 거예요.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런 고마움의 표현을 막 한 거예요, 이분한테. 그리고 보조를 해주면서 같이 도와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2시간도 안 돼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이제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다시. 친절하게 잘해줬으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대면서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와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수리공이 빨라도 12시나 되어야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다른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기다려야 되나 보다 했는데 5분 있다가 땡동 벨이 울린 거예요. 현관 벨이.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가 와 있더래요. 그래서 전화 받고 왔다고 배관 수리공 부르셨냐고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12시 이전에는 오기 힘들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신이 출근을 했는데 사장이 이 작가님하고 통화하고 있을 때였나 봐요. 그러면서 일 시작하기 전에 거길 먼저 갔다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바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와서 고쳐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서 전화를 하고 그 사람을 맞이한 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2명이 있어요. 고객이 2명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 퉁명스럽고 까탈스러워. 근데 한 사람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나한테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좋게 이야기해주고 막 기분 좋게 도와주고 막 그래요. 가면은 반겨주고 그럼 어딜 먼저 가겠어요?
먼저 접수한 것이 우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에 친절한 분한테 갈 수 있으면 빨리 가고 싶잖아요. 빨리 해결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대접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도. 그러한 것들이 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그런 힘이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감정들도 다 전달이 된다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래서 여러분도 생활하시면서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한테 상대방은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상대방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을 때 좋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의 아주 그걸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막 거리감을 두고 삐딱하게 시선으로 보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누군가를 대할 때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상대방을 대해 본다면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그렇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그렇고 내 목표를 밟아가는 단계에서도 거울의 기술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자신감 있게 모든 일을 행한다면 더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